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세션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요. 성과연봉제를 위한 공정평가와 상시성과관리라는 주제로 SF코리아의 한강모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목이요. 예. 다 키워드로만 돼 있어요. 성과연봉제, 많죠. 공정평가, 상시성과관리. 어떻게 딱 이렇게. 네. 그 중에서도 성과 연봉제는 이미 하시는 쪽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은 주로 이제 어떤 공정 평가 그리고 네. 하나의 트렌드로 상시 성과 관리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요새 뭐 언론지상에도 굉장히 평가 뭐 이런 공정평가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현재 올해 이제 큰 이제 인사 관련돼 가지고 예. 크게 많은 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큰 흐름 좀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지금. 맞습니다. 네. 올해 초에 그래서 이제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시장에 있는 뭐 컨설팅 같은 플레이어들한테 물어봤을 때 크게 이제 한국의 그런 어떤 주요 인사 동인이 그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로 이제 대변되는 그리고 이 어떤 공정인사라든지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 뭐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납니다만은 뭐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네, 또 그렇죠. 어떤 내수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보다 이제 글로벌한다는 그런 어떤 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뭐 앞서도 이미 한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기업 문화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을까 네네. 한 세 가지가 올해 주요한 그런 어떤 핵심 동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뭐먼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우리 생존하고 너무 이제는 와닿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런 예. 것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큰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간단히 네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자, 노동개혁부터 볼까요? 네. 노동개혁은 사실 이제 굉장히 큰 범위인데 그 안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1월에 이제 발표됐던 그런 어떤 그 두 가지 지침,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정인사라는 지침하고 네네. 취업 규칙을 이제 완화할 수 있던 그 두 가지 규칙의 지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 자체가 뭐 어떤 해고를 쉽게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돼버렸는데 네. 이 공정인사 지침에 특히 나타나 있는 그리고 평가 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글로벌 어떤 흐름과도 네. 그리고 한국 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세계적인 그런 어떤 성과 평가를 만들어 나가는 건 정말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지침이지 않습니까? 예. 말이 지침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뭐 기업이나 그 공기업에서 이것을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의무사항은 있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사실 어떤 강제성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다. 그 정도 어떤 안내하는 안내서라 보시는 게 맞는데 네. 공공기관들은 아무래도 이제 롤 컴퍼니가 되는 어떤 롤 모델 성격이 강하시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강하게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네. 이제 보시면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한 80% 가까운 그런 어떤 기업들이 경총조사입니다만 네네. 한번 이런 어떤 공정인사 지침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인사의 제도를 다시 한번 보려하는 그런 기회를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는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예.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노동개혁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앞선 건지 보통인지 좀 뒤처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뒤에서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런 좀 이상한 그런 신화라 할까요? 이상한 믿음이 강합니다. 10%는 반드시 이렇게 딜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런 어떤 그 웨스턴 제도들은 바뀌었는데 네. 한국만 남아 있는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는 네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새 구조 개편, 뭐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맞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만.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먼저 그걸 짚어주시는 게 뭐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 뭐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뭐 구조조정 한다라든지 또한 어떤 그 방편으로 이제 보다 글로벌을 이제 강화한다라든지 뭐 삼성전자 2014년 자료가 있습니다만 벌써 한 90% 이상의 매출액 그리고 70% 정도의 인력이 이미 다 해외에 있고 해외에서 예, 네. 대기업은 절반 이상이 이미 다 대부분 다 해외에 있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보면은 뭐 너무나도 이제 보면 많이 나타나는 게 보면 대부분의 어떤 고위 임원들은 뭐 99.9% 한국 사람이 이제 사업 자체는 그만큼 글로벌이 됐는데 어떤 인사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그런 사업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지 인력들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 저도 인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사실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또 어퍼추니티도 많은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HR도 예. 뭔가 이제 글로벌 HR에 그런 이제 어떤 챌린지가 있는 거네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단순하게 현지인들을 뭐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진짜 여겨주고 활용하는 이제 아주 그런 단적인 예로 네. 뭐 한국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외자기 회사에 가셔가지고 시스템을 눌러보면은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안 나오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글로벌 DB가. 네. 한국 회사는 그걸 눌러보면은 나오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 차이 자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관리 효율이라든지 그런 어떤 현지 인력을 통한 어떤 현지화 같은 그런 글로벌화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 빨리 캐치업을 해야 되는 좋은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글로벌화 할 때는 이미 글로벌화를 진행한 그 미국 기업이든 유럽 기업이든 그 글로벌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죠. 예전 같으면 이제 한국 분들 다 내보내가지고 한국 분들이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걸 이제 해결했는데 그런 어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의 규모를 넘어섰고 현지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써가지고 현지에서 정말 성공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 기업 문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제 요새 한류 해가지고요. 한류. 일반 문화는 잘하잖아요. 일반 연예 문화는 굉장히 아시아를 석권하고 있는데 기업 문화 쪽은 우리가 아직도 많이 좀 이렇게 그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류하고 기업 문화는 참 틀리죠, 그렇죠? 그렇죠. 비슷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죠. 이 부분 자체는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보면 한 10년 단위 정도로 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2000년대 초반도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GWP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기업 문화를 하자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00년대 초반이 소위 말하는 X세대가 이제 대리 과장이 되는 그 정도 시대였고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Y 세대들이 또 이제 바로 어떤 필연적으로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회사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습성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한번 바꿔줄 수 있는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에 이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표 전 놀랐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그 업무물이 따서 높을 줄 알았는데 머리도 좋고 우리는 또 이게 집중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16 글로벌 기준에 우리가 16%밖에 안 되네요. 2012년 자료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저기 많이 뭐 개선됐다고 보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경제 침체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가 굉장히 많이 겹치면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는 좀 혼란기에 있지 않은가 그런 걸 하나 나타내주는 좋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밀레니엄 세대가 그 과반수 이상이 이메일을 별로 선호하지 않네요, 보니까. 그러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사들은 거의 이걸로 하는데. 저는 가장 큰 특징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에 있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은 슉슉 올리는데 저는 몇 번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올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형태로 많은 다중에게 그 자기를 이렇게 쉽게 오픈하고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또 거꾸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도 보면 신세대들의 좀 주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뭐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특히 노동개혁으로 대변되는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게 공정인사 지침하고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이게 올해 1월 달에 1월 초에 나타난 지침이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이제 공정인사 지침을 위한 어떤 뭐 사전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규칙 자체를 사용자가 이제 사회적 통념이 있을 때는 좀 바꿀 수 있다. 노조의 동의 없이 그런 어떤 거기에 가능하다면 이제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그런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제반의 그런 인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 안에서 담고 있는 그런 어떤 평가 부분을 특히 한번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선해야 될 그리고 그게 글로벌의 그런 트렌드와도 많이 연동이 돼가지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공정인사 이런 지침들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든 겁니까? 저건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동계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어떤 뷰를 가지고 보느냐에서 이제 발표가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좀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한번 봤을 때는 저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볼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자, 이 지침에 보면 이제 크게 보면 5개 평가 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평가 부분 뭐 채용, 보상 다 있습니다. 자, 평가 아무래도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사실 들여다 보시면은 자세히 돼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보면은 어떤 글로벌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고민했던 그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답이라까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좋은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어떤 국내 흔적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짚어 보신다면은 평가 항목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계가 잘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는 일이 조직과 어떻게 연계 이런 것들이 한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다라든지 네. 평가 피드백 부분에 가보시면은 네.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이벤트 중심으로 그래서 평가했으니 끝내자 이게 네네.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네. 평가 접근법의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네. 상대 평가에 의한 강제 배분을 지향하자 하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평가자 교육이라든지 이제 매니저들 만나시면은 항상 하는 게 A, B, C, D 해가지고 D가 그렇죠. 10%를 줘야 되고 연말에 D를 그것도. 연달아 두 번, 세 번 맞으면은 이제 거의 뭐 퇴직을 시켜야 되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폭탄을 돌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꼼수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히려 어떤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네네. 것들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어서 그럼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지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강제협의 지향한다 하고서 그럼 지향할 수 있는 방안까지여서 제시한 겁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보시면 결국은 어떤 절대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 네. 고유의 어떤 직무의 특성을 인중해주고 거기에 네네. 따른 어떤 지표와 평가에 대해서 상시 피드백과 코칭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보상을 나눠 네네. 먹는다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네. 성과를 네. 잘 향상시키는 데 쓴다면은 양쪽 다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네. 형태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본 원칙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네네. 세세하게 잡혀 있어서 기업들에서 한번 돌아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지침으로써 이렇게 흐름을 이제 변화를 추구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고요. 지금 글로벌한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거 네. 자체가 보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앞서가지고 이미 글로벌에서 많이 이제 큰 이슈가 된 거고 첫 번째 뭐 포스트 랭킹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아까 A, B, C, D 형태로 해가지고 상대 강제 배분한 네네. 방식 자체가 그 GE의 잭 웰치라는 분이 한 그렇죠. 10% 내보내야 된다. 네네네. 그걸 거의 저희 불문율로 받아들여가지고 좀 그대로 하고 있는데 GE의 잭 웰치가 나간 이후에 벌써 GE는 저걸 쓰지를 않습니다. 네. 이미 절대 평가 방식으로 넘어간 지 10년이 넘었고요. 아. 최근에 이제 많은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정말로 평가를 우리가 왜 하느냐? 평가를 해가지고 ABCD 해가지고 AS의 한 10% 빼고 나머지 한 90%를 절망에 밀어넣는 이런 짓을 왜 해가지고 네네. 우리가 서로를 자멸하느냐? 도움이 안 된다. 네네. 평가자는 또는 매니저는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코칭을 통해 가지고 네.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자. 그러면서 절대 평가 그리고 상시적인 피드백에 집중하는 그런 네.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그 조직의 형태가 이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양상도 바뀌어지고.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옛날처럼 부분인 것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직군에서 한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걸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정말 그 어떤 그 상대 평가로 10%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조직 자체도 이제 버추얼한 조직이 됐기 네네. 때문에 다양한 뷰를 가지고 여러 하나가 뭐 당신은 S다 해가지고 낙인을 네네. 찍는 B다, C다, D다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성은 수용성입니다. 네. 수용성을 높이는 거는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거기에 네.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고 쌍방향을 받았을 때 네.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 보면은 평가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잘 못해온 부분들이 이제는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얘처럼 딱 하이어렇게 돼가지고 예.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그렇게 우리가 일사불란함이 중요한 때는 그런 모델이 이제 지나가신 거죠. 그게 예.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수평적으로 콜라보를 유연하게 해야 되는 조직으로 글로벌 네, 지원까지 다 할 때는 포함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예. 그런 가야 되겠죠. 서로 이제 어떤 수평적인 상황에서 네네. 피드백을 주고받는 네네. 평가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그렇죠.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SAP가 나름대로 이게 대안으로서 지금 하는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이 상시 성과 관리 CPM은 지금 SAP가 추구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네, 공용적인 컨셉입니까? 언어기도 하고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어떤 SAP의 석세스 팩터즈 내에 하나 어떤 모듈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 네네네. 상시 성과형 이런 어떤 성과 관리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어떤 벨 커브 형태로 상대 평가가 아니라 이제 네.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는 절대 평가 그리고 이벤트성이 아니라 상시 피드백 네. 그리고 보상을 이제 결과적으로 나누는 그런 어떤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평가 향상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자 그리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단일한 상사 평가 라인이 아니라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공정한 어떤 뷰로 받아주자 그런 네. 것들이 하나의 그런 어떤 하나의 묶음으로 해가지고 소위 상시 성과 관리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로 기업들이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말에 인사 뭐 과에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제 현업에서 그렇죠.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제 상시 성과 관리를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국내 기업들의 모습 자체는 이거 자체를 그냥 어떤 시기적인 차이를 둬가지고 이걸 한 번 할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보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부분 자체는 SABCD를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의 표로 해가지고 전사적으로 너는 얼마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각 매니저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버짓이 주어지고 우리의 어떤 팀에 가장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배분하고 또 운영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성과를 또 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보신 것처럼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인사가 진짜 일어나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보면 IT가 이제 각 현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하고 IT가 융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점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HR이 현업이랑 융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CPM 같은 석세스 팩터 같은 이제 어떤 기술인 거고. 정확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HR 중심으로밖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말 어떤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가 다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그런 어떤 개별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테크놀로지도 지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걸로 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성과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상시 성과형으로 간다면은 이런 형태의 기능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든지 추가되는 게 필요하다 해가 몇 가지 정리한 그런 장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명확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또 수시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전엔 보면 이제 목표 설정을 잘하자 했는데 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한번 돌이켜 보면은 목표 설정을 연초에 한 다음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요즘은 진짜 1년 뒤를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년도 그렇고 한 달 뒤에도 보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줘가지고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정말 잘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가시성을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고유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이제 타당성 있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역시 같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직 구조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솔리드 라인에 있는 그 직속 상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그다음 같이 이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 그 밑에 두 개 부분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보면은 지금은 그 팀장이 한번 하시고 고위 아까 뭐 사장님까지 하시는 그런 조직도 있었는데 보면은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여러 다른 조직에서 같이 보면서 이제 일을 같이 하시니까 사실 보면은 그래서 평가를 준다라든지 아까 그 사장님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주관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은 데이터를 남겨야 됩니다. 사장님이 바꾸고 싶다면은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다면은 되는 거죠. 수용성을 주면 됩니다. 사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 그걸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보다 집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남기게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인사에 대한 그리고 다 근거가 다 확보가 되는 거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의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부분입니다. 바로 수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연초에 한 목표 갖고서 평가를 연말에 한다. 하면 특히 이제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연초 목표 자체도 사실 많이 일하는 거랑 틀려졌기 때문에 아까 상시형으로 해가지고 하는 일을 자꾸 변형시켜가지고 맞다든 일을 해가지고 이걸 잘했다 그런 것들 남겨주고 피드백도 주고 이런 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실제 그런 것들이 업무에 적용되게끔 그래서 평가랑 이 실제 업무랑 얼마나 이걸 줄여줄 수 있느냐 그 모습으로 자꾸 가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SAP가 이제 석세스 팩터 이거 하신 지도 벌써 한 이제 5년 정도 됐나요? 2011년에 합병해서 한국에서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SAP도 이제 결국 이런 것을 이제 뭐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직접 저희도 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SAP도 뭔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뭔가 고통과 뭔가 고민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런 어떤 인사에 대한 플랫폼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2000년대 이제 SAP 석세스 팩터 전에 이제 어떤 인수 작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통합만 되고 그런 그 케미컬한 통합이 안 돼가지고 많은 인재가 떠난다라는 인수 기업에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런 어떤 인사 플랫폼을 이제 완전히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M&A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 보면은 이제 해외 그런 M&A를 이제 강조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사실 최근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정말로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네. 해외 M&A를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 네.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했을 때 정말로 저런 어떤 인사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 오늘 이제 성과 관리 쪽으로 집중해서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상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오늘은 좀 성과 관리 중심으로 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보상 쪽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만 오늘 이제 성과 관리 쪽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성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성과 관리 프로세스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방금 어떤 PD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니저가 관리자가 어떤 소사장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버짓을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기존에는 이제 쭉 평가 자료가 있으면은 그 룰에 따라가 그대로 이제 풀어준 형태였다면은 네. 이제 정말로 이제 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너 정말 이걸 잘했지만은 네네. 내년 성과도 같이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성과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이거를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해본다라든지 더 좋으면 이제 시장의 값을 보면서 시장에서 네네. 이 정도 받는데 당신 이미 확보했으니까 네네. 이걸 더 올리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쓰자라든지 그래가지고 보상의 어떤 성과와 보상을 같이 보게끔 매니저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HR 측면에서 보면은 HR 그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그런 롤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 롤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중앙에서 이렇게 쭉 뿌려준 형태를 네네네. 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은 인사 인원들을 정말로 현장에 배치해 가지고 전진 배치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이해하면서 그 사업에서 사람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현장 팀원들하고 현장에 계시는 매니저들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그런까지 같이 좀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어떻습니까? 파트너님께서 이제 이것을 국내에서 이제 국내도 많은 기업들이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그런데 쓰고 계시죠. 네, 어떤 그 성향이 이런 기업군들이 특히 이걸 좀 그래도 더 많이 수용하시더라 한다면 어떤 군들이 있을까요? 그 과거에는 이제 그냥 그 IT가 좀 약한 자체 IT가 약한 그런 거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수용성이 섰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글로벌이라든지 M&A 같은 사업들 아까 두 가지가 큰 그런 이슈가 됩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M&A가 일어났을 때 네네네. 이건 완전히 뭐 속된 말로 깜깜이 경영인 거죠. 몇 명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면서 인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관리를 하려 하는데 그렇죠. 데이터를 볼 수 없으니까 맨날 주재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네네. 몇 명이냐 주재원도 사실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로 글로벌화가 이 정도 된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이냐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M&A 외에도 이제 그 글로벌 나갔을 때 이미 사실 보면 한 20-30년 정도 이제 글로벌화가 됐고 네. 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로컬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먼저 DB를 깔고 네. 그 위에다가 평가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올려가지고 하나의 틀로서 관리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보면 저희랑 비슷한 그런 궤적을 가지는데 일본이 보면 6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것을 금방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달리. 아,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뭐 시스템 사내, 뭐 네. 회사 개발하네 해가지고 기간 자체가 어마어마했죠. 최근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고객분들도 한 분도 보시면은 합병을 해가지고 올 가을에 합병을 완전히 두 개의 회사를 케미컬리 이제 화학적으로 합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간 안에 이제 자기들이 기존에 썼던 인사업체들을 물어보니까 개발을 못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클라우드 써야 되고 클라우드는 당연히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어떤 신속성, 어질러티라 부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HR의 강점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성하고 뭐가 이질적인 집단을 뭐 융합시키는 같이 거, 융합시키는, 펑크션시키는 표준화시켜주는 네네네. 글로벌리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런 솔루션에 담긴 그런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몇 가지 기능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예, 예. 네. 아까 그렇게 좀 특징적인 기능만 보신다면은 그 이렇게 그 위와 아래의 어떤 직원들 간의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보시면은 조금 더 뭐 보기 편하시게 실행 맵이라 해가지고 네. 예전에 뭐 BSC 쪽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신 전략 맵이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저기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부장, 사장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구냐. 그리고 위에가 바뀌면 같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릴다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색깔도 보면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어디가 문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기에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가시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툴에 있어서. 이것이 이런 사용자 UI가 이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하고 모바일이라든지 기본- 탭을 다 예. 똑같이 동일한 경험을 다 주는 거고요. 모바일로. 네네. 예. 네.
직무별 지표 역량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컨설팅 영역으로 많이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지표를 써야 돼요, 어떤 역량을 해야 돼요 하는 건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걸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 네. 그래서 HR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지표를 쓴다. 채용이라면은 네네네. 그리고 이런 역량 쓴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네. 그냥 쉽게 보시고 거꾸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심으로써 그 사람한테도 네가 인사 담당자고 채용 담당자라면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나중에 또 비교도 가능한 거죠. 애널렉틱스 통해가지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평가 지표라 이런 것이 이런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게 결국 보면 비교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사실 숫자가 뭐 1.5가 나오고 예, 매치게 별로 어떤 해석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른 어떤 비슷한 인더스트리와 타와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이 뭐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분석 영역인데 그 부분 자체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이건 어떤 화면인가요? 예, 요것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평가자가 이제 각 역량에 대해 가지고 이걸 잘했다 못했다에 대해 사실 코칭 피드백을 하는데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주로 들어가는지 못했을 때는 어떤 걸 좀 짚어줘야 되는지 그런 걸 할 수 있고 더 재미있는 기능은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밖에 네네. 보이실 텐데 맨 아래 그죠? 플러스를 하면은 조금 강도를 높입니다. 잘해라 뭐 이렇게 네네네. 하고 마이너스로 가면 좀 잘하세요 해가지고 약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피드백의 강도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라이크 버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저 부분 자체가 사실 나중에 수에 많이 걸립니다. 오. 자기가 이제 저 성과를 이렇게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 수를 걸면은 거기에 네. 대해 가지고 저런 데이터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야. 그래서 저 평가자가 썼을 때 저기에 대해서 리걸 체크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이런 워드 자체는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네.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있는 게 보면 특징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외국 우리나라보다 수가 많죠, 굉장히 소송 같은 거기는 것도. 뭐 아주 차별 뭐 이런 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쭉쭉 들어옵니다. 다양한 평가자 선정 요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자, 있는데 여기서 360도 평가라고 하셨는데 가장 보편적인 이게 다면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면 평가, 타면 금시도 네네. 같은 의미라 보시면 좋고, 예, 그래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프로즈, 콘즈, 좋은 장점, 단점이 많이 네네. 있겠습니다만 역시 여전히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소스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네. 예, 상시 성과 관리 피드백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 자체가 보면은 제 연간 목표로 보면은 뭐 마케팅 활동을 잘하자 그 정도랑 연계가 될 겁니다. 네네. 아주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가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제 모바일에 제 본부장님한테 네네. 제가 이렇게 했고 뭐 몇 분이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아 참 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그 자체를 그 목표에다 걸어놓으면은 네.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다 데이터 뜹니다. 네네. 예전에 평가자 교육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노트를 남기세요, 관찰하세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테크놀로지로 해가지고 더 좋지요. 상호 공유가 다 되니까 그걸 네네. 통해가지고 실제 평가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상시 성과 관리의 하나의 어떤 주요한 모듈이라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오프라인에 동료분들이 오셨는데 예. 이분들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하나 재미있는 게 네. 이 상시 성과 관리라는 얘기를 하면은 인사에 계신 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네. 아니, 이게 무슨 반기, 분기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매일매일 평가를 하라니까 그렇게 해가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네네.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평가의 주기 자체는 그러니까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리는 그런 어떤 그 레이팅을 하는 거는 지금과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주요한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놓고 또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 사람도 아 내가 이건 정말 잘했구나 네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어떤 효과도 낼 수 있고 데이터도 모아놓고 그런 형태로 쓰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모바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네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언제 네가 쓰고 있으면 뚜둑 쳐가지고 바로 날리면 되는 형태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박스로 블럭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 저건 뭡니까? 예, 저 네. 이제 뭐 나인 블럭이라서 많이 쓰시는 데는 많이 네. 쓰실 건데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업적하고 역량을 봐가지고 두 가지 다 잘했을 때 저런 어떤 그린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은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보상 같은 데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고성과자로 보여가지고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보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기존의 그런 어떤 평가 보상 방식에 있어가지고 평가 그런 레이트가 SABCD가 그 결정이 되고 나면 보상이 자동으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저런 형태로 쭉 뛰어 봅니다. 네. SAP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일을 잘한 사람도 있고 중간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보상 자체도 얼마를 줄 것이냐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해 가서 보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토의를 통해 가지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직속 상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는 거죠. 사실 일 자체가 굉장히 버추얼하게 다양하게 일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정말로 많은 네. 보상을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확정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 뭔가 이게 옛날보다 이렇게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보상위원회 승진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승진이 뭐 S를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자격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상도 보면은 그런 형태로 자격을 준 다음에 이 사람의 네. S가 다른 S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S냐 그런 것조차도 서로 얘기하면서 조직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전략 과제를 했다면은 보다 네. 보상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한 형태가 됩니다. 네. 뭐 갑자기 만약에 그 회사에 이런 인사 운영하는 것들 게임처럼 하면 어떡해요? 게임처럼. 게임처럼 하신다면 어떤 뭔가 게임머니 같이 해가지고 뭔가 내가 어떤 멤버십이 되고 뭔가 자격이 생기고 뭔가 그렇게 한다면 뭔가 그걸 플레이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포인트 제로 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툴 자체는 그런 어떤 비클은 여러 가지를 기존에 썼는데 네. 그거 자체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풋을 하냐 그런 부분 자체에 있어서 네. 기존에는 그런 비클이 좀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체가 한정적이어가지고 상사가 뭐 평가가 아니라 점수를 준다라든지 그런 형태만 네네. 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루트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네. 뭐 동료도 네, 뭐 그렇죠. 100포인트 가지고 서로 준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가능할 뭔가 것 이제 같습니다. 100m 달리기 경주하는 게임 하듯이 딱 아침에 그걸 서로 이제 뭐 누르면 그 사람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페이스북에 평가가 보시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좋아요를 많이 받고 네, 해가지고 네, 네, 그걸 네. 가지고 인센티브 레벨을 그렇게 피어들이 하는 미국 기업은 있습니다. 보시면. 네네. 예. 자, 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으로 아까 뭐 실행 맵에서 저렇게 그 워닝이 떴을 때 거기 대해가 바로 클릭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해가지고 우리 미팅 한번 하자 하면 네. 뭐 아웃룩이나 해가지고 미팅 스케줄도 되고 이슈가 되는 자료들이 자동으로 네. 이렇게 거기 어태치가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서로가 얘기를 하는 일상이 평가 안에 바로 들어오는 자, 그런 일상이 모습들이 평가에 들어온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매번 이제 상식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한 것이 상식으로 또 그 평가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계속 같이 보는 거죠. 아, 보는 그래서 자기도 보면서 아 이거는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아, 이렇게 된 거다. 네. 아 그럼 내가 잘못 이해했다. 아, 네.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네. 형태로 해가지고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주고 받아야 수용성이 생깁니다.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것이 한국 사람들은 좀 그 예전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게 약간 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오글거린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래도 카톡은 잘 쓰시는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Y 세대 같은 분들은 페이스북 같은 거 쓰실 보셨을 때 나 이런 거 했다 했을 때 거기도 해가지고 그렇죠. 쉽게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뭐 커멘트를 단다라든지 그런 문화로 움직여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미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나라들도 있고요. 그런 네네네. 모습들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Q&A 시간 돌아죠.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질문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이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짧고 진하게. 예,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그 먼저 그 세션 1에서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번 세션에서 답변에 하면 할 분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태프 집 설문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도 저희가 또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님, 공정평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실제 평가는 모두가 불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량적 수치가 없는 부서의 평가에 대한 측정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립해야 될까요? 네, 수립해야 예. 될까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실제 평가가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만약 비슷한 방식 쓰셨다면 기존과 그게 제가 보면 상대 그런 어떤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절대 평가 형태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네.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걸 잘 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상시로 계속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네네. 부분들을 강조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게 공정성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게스님 답변 주시면서요. 예. 좋은 질문한 분들 5분을 좀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아, 예, 예. 여기다가 예, 예. 네. 볼펜 있으십니까? 예. 혹시? 네. 아직 없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이름을 답변하시면서 이분 괜찮았다면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고님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삼성의 성과 평가 벤치마크 대상인 지휘도 포레스트 디스트리뷰션의 평가 방법에서 이제는 평가 방법보다 다양화하고 있다는 트렌드를 본다면
각 기업의 특성, 환경, 평가제 머추리티를 고려해서 그 회사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평가 툴과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평가자 교육을 정례적으로 진행해서 최대한 바이어스가 소거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100% 객관화는 알파고가 아닌 이상 어려울도 합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GE 얘기는 이제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저걸 저렇게 매달렸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회사에 맞게끔 그리고 회사의 그런 어떤 주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 하자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더 나간 다음에 부서별로 해가지고 R&D는 프로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 3개월마다 한다면은 그리고 영업은 뭐 한 달 배우로 해가지고 그런 게 사실 보면 어떻게 상시 성과를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주기 자체를 어떤 업무에 맞게끔 그러면서 보다 업무와 평가 자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이분이 알파고를 이제 언급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상시성과 관리가 이게 이제 일상화 된다면 많은 우리의 모든 액티비티가 이제 데이터로 남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남깁니다. 데이터를 남기는데 그 데이터를 이런 알파고 같은 것이 분석을 해가지고 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분석한 것들을 이제 그 위원회 쪽에다가 뭔가를 제시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알파고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리스크 분석 같은 걸 하는 그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나왔을 때는 이직을 할 위험이 있다라든지 이 사람은 상당히 고성과자인데 어떤 근본의 성과가 잘 안 났기 때문에 특별 관리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워닝 사인을 주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가. 자, 노민규님, 객관적인 평가는 없다고 합니다. 평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판단되며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 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시 성과 관리라고 한다면 시기별 1차, 2차, 3차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요? 아니면 부서장이 수시로 실적과 성과를 체크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내용인데 평가를 막 너무 자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필요한데 하는데 그 주기 자체는 자기 어떤 산업의 주기랑 맞춰야 됩니다. 그 부서의 주기랑 그래가지고 굉장히 짧은 주기로 성과가 이렇게 클로징 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평가를 해가지고 아예 평가 결과까지 만들어가 쌓아가지고 연말 평가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자, 김경환님, 성과 평가에 윗사람의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인데 이를 극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본다면은 최대한 그 데이터 자체를 오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데이터를 남기는 그 부분을 씁니다. 그걸 이제 저희 그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조정 세션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그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직수 한두 사람만 클로즈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면서 서로 코멘트를 달고 뭔가 이 사람을 조정해야 된다면은 데이터를 남기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쓰시는 방법으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김남옥님, 형식적인 평가라도 평가를 하는 것이 공정한 성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력보다는 때 돼서 함께 근무하기 위해 승진을 안 시키자니 눈치 보이고 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야 할까요? 이건 약간 질문이 몇 가지가 믹스가 되신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런 어떤 상시 성과 또는 절대 평가와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면은 직급을 많이 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해하시는 것처럼 승진을 자주 시켜가지고 승진이라는 기제를 통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사실 역할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공정한 평가를 주고 그걸 가지고 보상이라는 기제를 통해가지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집중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수정님. 이전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과 관리를 시도하였으나 변화 관리에 실패해서 1년 만에 시스템을 걷어치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언어의 장벽을 걷기가 어렵고 인사 시스템이 업무를 관리하기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과연 평가와 성과 관리를 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답일까요? 이제 그 상시 성과 관리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게 딱 저 이슈 때문에 물론 지금의 그런 상시 성과 관리 시스템 자체가 100% 저 부분 자체를 다 커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그 괴리 자체를 줄이자. 그냥 평소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피드백하고 그런 것들이 최종 평가까지 당연히 연동돼 가지고 나타나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이슈를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오늘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승범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대다수 직무 간의 경쟁은 업무 영역의 중복 구간이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 구간을 관리해 주어야 할 관리자가 그 부분을 잘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죠.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예, 예. 그다음에 오이규님, 성과 연봉제가 공공기업도 시행을 시작해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서서히 반영될 걸 판단했는데요. 근데 성과 연봉제 이미 사기업에서 사기업은 이미 뭐 있죠. 거의 대부분 네. 하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 특성상 연공, 호봉이 올라갈수록 소비 지출액도 상승하기 때문에 연공 서열형 연봉 체계와 성과 연봉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게 됐을 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저 호봉이 이제 올라가는 방식이 이제 사실 기존에 좀 뭐 레거시라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끊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변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과 연봉제를 시행했을 때는 결국은 보면은 성과라는 그런 엔진이 돌면서 그런 이제 연봉을 만들어준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성과 자체의 공정성을 높이는 그 부분 자체에 많이 포커스가 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 측면에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기재로는 그런 어떤 특히 관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을 올리는 부분 그리고 HR의 역할에 있어서 그런 HR들이 전진 배치가 돼가지고 실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정말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제반의 요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어떤 뭐 제도를 바꾼다고 교육을 한다고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이종우님, SAP에 석세스 팩터를 도입한다면 제도적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도입 이전에 제도적 정립이 우선이 된 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자체는 그 기존의 기본 그런 컨텐츠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잡 구조라든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가 보면서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쓴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쓰면 되겠다라든지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복잡한 고유의 그런 제도가 많다면은 사전에 제도를 한번 정비하시고 패키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근님, 상시적 평가와 피드백에 적극 지지합니다. 평가 담당자들은 일이 많아지겠지만 평가 시기 두세 달 전에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소극적으로는 눈밖에 안 나기 위해 몸을 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보이려고 더욱 노력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평가 이후의 태도가 다시 변한다는 거죠. 짧게는 분기, 길게는 반기별로 평가를 한다면 직원들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코멘트 주셨어요. 네, 코멘트이신 것 같고 제가 어떤 분기, 반기 이런 형태로 좀 사실 이게 편하긴 편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그게 진전이 된다면은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부서의 그런 주기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진행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가로 이제 너무 이제 긴장감, 이렇게 두려움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죠? 궁극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즐겁진 않지, 즐겁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우리가 이게 내가 같이 하는 게 콜라보하는 게 나한테 내 성장에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잘한 건 정말 잘했고 못한 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바꿔 나가는 부분을 이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게 평가가 결정되면은 모든 게 결정돼 버렸어요. 보상도 당연히 다 결정이 돼 버리고 했는데 이제 세컨 라운드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또 보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참조하면서 다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룸을 더 만드는 그런 부분도 쓰고 있습니다. 최수정님, 저희는 여전히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시 조직장의 경향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절대 평가를 하더라도 조직장의 경향에 따라서 점수가 관대하거나 반대일 수 있을 텐데 이것 역시 전사 조직자 평균을 통해서 조정해야 하는 사항일까요? 저는 이제 조정을 하죠. 막 이렇게 통계 기법을 넣어가지고 하고 하는데 저 이유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보상에 연동해가지고 한정된 버짓 내에서 이제 나눠 가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으로 내려가지고 버짓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상과 평가 자체를 일단 끌어놓고 그걸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정하신다면은 뭐 방법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찬주님. 공정인사지침의 발표 이후 많은 기업에서 상시평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정평가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들이 업무 성격이 비슷하고 생산성 평가 등 쉽게 평가 지표를 설정하면 좋겠지만 대학의 경우 경영부서 및 서브 지원부서의 업무 성격이 워낙 다르고 경영부서의 성과 목표를 위해 서브 부서에서 업무 지원보다 부서별 충실한 업무 수행이 바탕이 되어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이지만
매해 년도 평가 시 업무 중요도에 서브 부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BS 시형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략 과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과 평가 지표를 줬을 때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전략 지표의 비율을 얼마나 주느냐 부분인데 일부는 보면은 영업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다이렉틀리 선행 부서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략 과제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는데 후행 부서, 관리 부서에 네네. 있어서는 그런 어떤 전략 과제보다는 그 자업에 대해 가지고 네네. 원래 해야 되는 그 업무 자체를 얼마나 잘하냐 그쪽에 좀 비중을 줘가지고 이런 걸 완화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나 비슷한 이슈를 많이 가진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최고님, 석세스 팩터 사용법 보일 수 있나? 이거는 뭐 어디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뭐 이게 있을까요? 있고, 예, 뭐 저희 쪽에 나중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네네. 언제든지 한번 꼭 대응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께서 그 기존 성과 관리 툴은 많은데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궁금하다고요. 석세스 팩터가 예를 들면 SAP의 FI 모듈은 비즈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프레임이나 절차는 비슷한 것 같은데 HR 인사관리 툴은 회사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플렉서블하게 커스터마이징 돼야 될 걸 할 걸 사려야 되는데 석세스 팩터도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요? 그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그 자체가 주어진 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주어진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게 뭐 수천 개의 기업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여러 가지를 반영해 가지고 이걸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이제 선택해 쓰는 방식인데 그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쓰시는 데 있어가 불편함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래도 개발해야 된다면 저희 또 개발 플랫폼까지 제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세스 팩터즈는 유연성이 많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특성을 따고 있습니다. 예. 강태환님, 회사별로 1, 2차 비중평가 또는 1차, 4차 평가, 항목별 평가 제도 등이 다양한데 해당 회사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매번 여쭤보면서도 가능할지가 계속 의심은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저게 이제 회사별이 아니라 아예 원하시면 개인별 부서별로 해가지고 네네. 대부분 프로세스 같은 걸 다 바꿀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정책 형태로 기반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시를, 이제 여기는 뭐 3단계로 간다. 요 부서는 그런데 특별히 4단계로 간다. 그런 것들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최수정님, SAP HR을 사용 중인데 그와 연계하더라도 석세스 팩터의 라이센스는 별개로 인식해야 될까요? 이건 좀 세일즈 분이 답변하시죠.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나중에 세일즈 분이 한번, 이제 예, 답변을 주시려 네.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남홍님 네. 저걸 한번 보시겠 20분 전에 올려주신 김나홍님, 저 밑에 걸 한, 예. 네. 1차 팀장, 2차 본부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인에게 공개를 꺼려합니다. 그렇죠. 공개를 하지 못하는 평가가 옳은 걸까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 부분입니다. 아까 뭐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주관적인 개입을 하셨다는데 네. 개입을 한다면은 데이터를 남기고 공개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공개를 못 할 거면 그렇게 조정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자꾸 유도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나 사실 사장님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좋은데 그렇다면 네.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가지고 직원 입장에서도 네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자. 그 부분을 자꾸 이루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문화가 없는 회사에 예. 이런 문화가 뭔가 내가 평가를 뭐 상사나 동료가 그 상식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전혀 모르는 연말 가서 너 뭐 D야 뭐야 이렇게 그런 회사에서 네. 갑자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내 평가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죠? 서로 그 사람도- 이렇게, 예. 그러면 굉장히 그게 주고받는 거죠. 평가하는 사람도 어색할 것 같고 그럴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걸 소프트 랜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뭔가 팁이 있을까요? 그런 걸. 조금 쉽게 가는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배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좋아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 이제 보내기도 하고 네네. 약간 화난 모습으로 해가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해가지고 뭐 네네네. 그런 어떤 툴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예 그런 형태로 좀 완화시켜가 처음에 해보고 그런 걸 얼마나 반영시킬지에 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수정님, 글로벌 기업의 경우 역량 기술서나 피드백 지침서가 언어별로 모두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유연하게 되어 있는지요? 저 부분 자체는 기존에 저희가 탑재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꽤 다양한 언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스태프는요, 파터님 그 이메일을 오늘 그 이메일 좀 댓글 써주시 한강모 파터님 이메일 좀 알려주고요. 여러분들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나중에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그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환님께서 한 달이나 일정 기간 시스템을 베타 버전 같이 써보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uccessFactors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네. 그렇게 베타 버전을 써보실 수는 있는데 시스템을 셋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저희 세일즈 퍼슨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모 시스템 같이 한번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사실. 네. 자, 김지호님, 각자의 연봉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기 때문이죠. 연봉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연봉 안 되는 거죠? 예, 저거는 평가에 대한 것은 개인 정보기 때문에 네네. 저 부분 자체는 안 됩니다. 네. 이건웅님,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면 입력하는 행위 자체를 일로 생각해서 저항이 많습니다. SAP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장치나 메커니즘을 구축하셨는지요? 질문 자체를 제가 이제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성과 평가에 있어가지고 자 이제 만기 평가하세요 하면은 이제까지 여태까지 뭐 하다가 생각도 안 나는데 10명을 네. 평가하라 하니까 일로 평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셨으면은 네. 보다 쉽고 수용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동구님, 성과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지원이 될까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 김경아님, SAP는 복잡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HR 이거 클라우드 이거는 어떨까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면은 회사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을 아예 안 받는 클라우드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게 속된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 석세스팩터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다 지원합니다.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네. 중소기업 분들이 훨씬 사실 보면은 베너핏이 많습니다. 시스템을 네. 보시면. 아니 뭐 차별은 없다지만 이분의 말씀은 이제 그 비싸면 어떡하냐 건데. 네. 금액이 그렇게 개발하신다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네. 많은 지금까지 써오신 분들이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그렇게 뭐 큰 중소기업에서 부담은 없는 거 금액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인당. 네. 저는 세일즈한테 제가 중소기업 인정 예, 입장에서는 네. 예. 그다음에 전성님, 영업 중심적인 회사로 영업 마케팅과 비영업 간의 연봉제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만 사항이 있는데 타사 사례를 통해서 공정한 평가로 양 구성원들이 윈윈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마 영업 마케팅하고 비영업 간의 직군을 나눠가지고 직군 내에서 그런 어떤 뭐랄까 연봉의 차이를 많이 두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게 뭐 수용성 측면에서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번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차이를 둘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은 회사 내에서는 좀 이슈가 생길 수는 있는데 사실 서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저 방식 네. 자체가. 강태환님, 국내나 해외 평가 수용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제도 이외에 수용성 설문조사 등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평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평가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설문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평가 제도를 바꾸고 나서는 한 몇 년 정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수용성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평가자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은 평가에까지 관리자 평가에까지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이남규님, 과정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결과로 평가해야 할까요? 상시 성과 관리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과정을 많이 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중간중간 다 보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네. 이만한 성과를 냈다. 이게 어떤 운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의 평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절대평가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네네.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과정하고 또 이제 뭔가 다른 구성원들과의 콜라보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예.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창희님, 피드백 여부를 설문하는 기능에서 설문에 대한 익명성도 보장이 되는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에 따라 가지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안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양 기업 같은 데는 100% 다 오픈해가지고 일부러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좀 안 맞는다 하면 완전히 다 막아가지고 100% 익명을 하기도 하고 그건 다 설정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예. 최수영님, 저희가 다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동료 평가 제도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동료 평가는 같은 팀원들끼리 장점과 개선점을 나누어 기술하면 이것을 취합하여 피평가자에게 누가 작성했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아예 안 보게끔 익명 형태로 처리하는 부분이 다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워크숍 놀러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쪽지에도 써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하면 돼요. 이마에 붙이고. 예, 재밌는데. 예. 김신아님, 평가 템플릿이 직군별로 상이한데
다르게 구현이 가능하신다면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개발자에게 의뢰하나 아니면 HR 담당자가 변경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한가요? 이 부분 자체는 HR 담당자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인터넷 설정하시는 거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쓰겠다, 안 쓰겠다, 닫겠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톡을 해가지고 하게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천님, 현재 직원에 대한 역량적 분석을 통해 배치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한죠? 이게 이제 애널리틱스 부분이 저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직무 중심으로 운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직무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데이터를 좀 쌓는다면은 충분히 그런 분석이 가능한 그런 어떤 툴이라든지 솔루션들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역시 이제 회사의 이제 어떤 그 인사 쪽이나 아니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에서 그런지 굉장히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뿐만 아니라 굉장히 코멘트들도 막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소통하는 문화가 된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 이제 기왕 이렇게 소통하는 자세가 있으시다면 지금 아직 실루엣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실루엣 누르시면요, 여러분 토카티 회원이시면 여러분 얼굴 사진 올릴 수 있거든요. PC에 있는 파일 올릴 수 있으니까 좀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요 좀 이렇게 실루엣을 좀 이렇게 이미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진행할 때 그 지금 이제 실루엣 얼굴 올리신 분 중에서 제일 이미지가 뭔가에 괜찮은 분한테 제가 좀 경품을 주려고 그래요.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5분 좀 이름 불러주셨습니까? 호명? 네네. 제일 많이 해주신 분 같은 최수정님 이분한테, 최수정님. 그다음에 그 김남웅님도 이제 김남웅님, 네네. 같고요. 그다음 노민규님, 네. 그다음에 이제 김경환님, 네. 그다음 김성환님, 그렇게 5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김경환, 김성환, 최수정, 노민규, 그다음에 김남웅님, 네,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요.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문회 좀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회에도 다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요. 그 특히 이제 설문 맨 끝 항목에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 토크IT가 바라는 코멘트라든지 아니면은 나 이런 주제 좀 원한다. HR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런 거 있으면 좀 써주시면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마지막 한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예, 사실 이제 IMF 터진 이후에 글로벌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을 가져오자, 특히 이제 성과 평가를 강화하자는 그런 어떤 기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한번 크게 변화하는, 그리고 그 변화의 방법 자체가 목적 자체가 보다 정말로 공정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한 거를 제대로 평가해 보자,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한번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아가지고 한번 인사제도를 한번 돌아보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토크IT가 벌써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다시 보기들이 유튜브에 토크IT 검색해 보시면 토크IT 온에어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토크IT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토크IT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문화다, 이렇게 좀 공감이 가신다면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더 여기 동참해 가지고 이런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감이 가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지인분들이나 같은 동료들한테 좀 토크IT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세 분씩 데려오시면 얼마나 더 다음번 더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이걸로 마친 걸 하겠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